반도체 용어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 TC 본더가 뭔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TC 본더를 놓고 예전에는 그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가 이에 대한 수혜를 입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주가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런데 새롭게 뛰어든 기업이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 한화 정밀 기계입니다. 그래서 TC본더 경쟁이 사실상 한미반도체 대 한화 정밀 기계, 그러니까 주식 상장 기업 기준으로 하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대 한미반도체 구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경쟁이 두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는 또 어떨지, 그리고 TC본더 다음에는 어떤 장비가 또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그 TC 본더가 뭔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영상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설명드렸기는 한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작게 만들수록 성능을 높이기가 용이해집니다. 근데 작게 만들수록 통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통로라는 것은 이제 길을 뚫어야 되는 건데, 작게 만들수록 길을 많이 뚫어야 빠른 전자의 이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작을수록 구멍을 뚫기가 힘드니까 또 길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GPU고 이게 그 HBM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GPU와 HBM은 무조건 붙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일단 뭔가를 배웠어요. 근데 배웠다고 끝나요? 아니죠. 배운 걸 저장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저장해왔다고 끝나요? 저장한 걸 다시 불러와서 배우고 지식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을 이제 축적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일단 기억하고 나머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이전의 기억을 가져와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U와 이 HBM 반도체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그래야 빠르게 이동하면서 배웠다가 저장했다가 저장한 거 꺼내서 다시 배웠다가 저장했다가 요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D램이라는 것도 옆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옆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거리가 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다 없앱니다. 옆으로 만드는 D램을 없애고 어떻게 하죠? 위로 쌓아요. 위로 이렇게 쌓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HBM입니다. 자, 옆으로 놨을 때보다 위로 칩을 쌓았을 때의 장점이 뭐냐? 이동이 엄청나게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 대 건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건물에 6층에서 5층 내려가는 게 빨라요? 한 건물에서 바로 옆 건물로 이동하는 게 빨라요? 당연히 한 건물에 5층에서 6층, 6층, 5층 이동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는 GPU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결합이고,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메모리 자체의 성능도 매우 좋아야 됩니다. 근데 메모리 성능이 좋으려면 메모리를 덕지덕지 옆으로만 붙여서는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층으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D램끼리의 이동도 엄청 빠르고, D램과 이 GPU, 엔비디아의 GPU 간의 이동도 엄청 빨라집니다. 그게 HBM인데, TC 본더는 그럼 여기서 뭐냐? HBM 제조 시에 칩을 결합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냅다 쌓으면 안 돼요. 건물 지을 때도 그냥 뭐 층을 막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를 또 공고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내력벽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칩을 막 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칩을 쌓을 때 칩을 잘 쌓아서 눌러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TC 본더예요.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프리미엄이 높았죠. 왜?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해서 엔비디아 GPU와 만나서 이걸 TSMC에서 제조하면 그 유명한 AI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뒤로 가다 보면 결국 한미반도체의 SK하이닉스 독점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한미반도체의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의 자회사 한화 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HBM용 TC본더 납품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는 이 지위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거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콜 테스트 실패했던데. 그러니까 하나 정밀기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TC 본더 콜 테스트를 실패했던데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하나 정밀기계 측에서 바로 반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해서 검증이 좀 진행 중이고 장비 납품을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한 건데 이게 지금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물론 이건 기업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독점 공급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한미반도체 투자 심리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정밀기계가 TC본더를 콜테스트 통과해서 SK하이닉스에 공급한다고 해서 한미반도체의 매출이 확 꺾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뭐죠? 안정성, 신뢰성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다간 수율을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받았던 업체에서 많은 물량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콜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해도 공급하는 물량은 점차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지위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보잖아요. 미래를. 하나정밀기계가 콜테스트 통과한다면 이제 한미반도체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추후의 관건은 뭐냐?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TC 본딩이라는 게 앞으로 지속되진 않아요. 뭐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걸로 올라가는데 원래 이제 반도체를 적층할 때는 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볼을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구멍에 기둥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류 간에 이제 이동이 되는 건데 이 범프, 솔더볼을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HBM을 쌓을 때는 이 솔더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써서 이제 쌓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칩끼리 바로 붙인다는 거예요. 기둥 없이 칩과 칩을 붙인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고급 기술입니다. 네, 언제 만들어질지 아직 기약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기가 오면 TC 본더에 대한 지위가 많이 흔들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지금 하이닉스 측에서 밝힌 건 요거죠. 하나정밀기계와 공동 개발 중이다. 그러면 하나정밀기계가 앞서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한미반도체가 2026년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정밀기계와 한미반도체의 하이브리드 본딩 경쟁이 또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보셔야겠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TC본더는 설명드렸고요. 한미반도체의 독점 지위가 하나정밀기계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퀄테스트가 통과된다면 한미반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누가 또 확보하냐 이게 관건인데 하나정밀기계와 한미반도체가 모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앞서는 업체가 본더 시장을 좀 장악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을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일반 본딩 기술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솔더볼의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물론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온다고 해서 TC 본다가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공존할 거예요. 공존을 할 건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에는 솔더볼이 안 쓰이니까 이 업체는 피해를 받을 수 있죠. 솔더볼 대표 업체는 덕산하이메탈이란 말이에요. 유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확대되면 이런 것도 파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반도체라는 건 한 산업의 영향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C 본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밀기계 측에서는 콜테스트 통과 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정밀기계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등락폭은 클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노출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것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종목명이 길죠. 네,
정밀기계 이제 모회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매수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주가 영향보다는 TC 본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 가시면 이제 AI 반도체의 모든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또 재미도 있고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도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